여기서 나도 이제 당연히 풀어봤겠지. 저는 안 틀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야. 근데 나도 매체를 풀 때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정보들을 찾아 이제 수집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내가 말하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언어 개념이 좀 탄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 시험에서는 언어 문제 푸는데 엄청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35번, 36번, 자, 그다음 39번. 그리고 자, 개념이 좀 딥하게 탄탄하다면 38번까지도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할 거야. 자, 이 문제 5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37번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자, 3점짜리 받을 만은 합니다. 자, 일단 35번. 자, 해설은 간단할 거예요. 자, 답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린 게 있으면 그거 좀 교정해 드리는 거. 요겁니다. 자, 35번에 자, 4번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의문의 변동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표기에 반영되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문의 변동의 결과 표기가 일치한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표기와 의문의 변동의 결과 발음이 일치되는 구간을 자, 구간의 단어를 찾아주면 그게 표기에 반영된 거거든.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4번에 본떠 같은 친구 형태소 분석을 하면 자, 본이라고 하는 말 뒤에 자, 뜨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어라고 하는 모음 어미가 결합을 했을 거야.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 현상은 자, 탈락이 일어날 겁니다. 자, 탈락 현상이 일어나서 자, 실제로 우리가 본떠라고 표기를 하죠. 자, 근데 이 본떠라고 하는 말을 발음할 때도 역시 자, 본떠라고 한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요게 표기에 반영된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니? 달아서죠. 자, 달타 뒤에 아서라고 하는 모음어미가 와요. 자, 이게 겹받침이긴 하지만 자, 앞말에 인접한 히읗이 있다면 자, 요 용언의 어간 자리에 받침 히읗이 탈락을 하죠. 자, 요거 히읗 탈락이란 말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달아서는 표기를 할 때는 자, 달아서라고 쓰고 자, 발음을 할 때만 히읗 탈락을 반영해서 자, 달아서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섞어 놓은 거라고. 자, 그래서 4번 선지는 달아서가 아니라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달리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써도 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35번은 4번 문제인 거고 4번이 문제인 거고 자, 그 다음 36번. 자, 봐봐. 자, 이 35번을 풀 때 나는 지문을 절대 안 갔다고. 자, 이 표기에 반영된다, 안 된다. 요 개념 가지고. 자,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자, 불규칙 활용이나 이제 의문 변동 관련된 자,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지문 안 읽어도 돼요. 자, 마찬가지 36번도 그렇습니다. 자, 36번의 답이 자, 2번이었죠? 자, 2번인데 우리가 2번 관련된 자, 니은의 기호를 보면 자, 니은이 자, 견디어라고 하는 표기를 자, 뭐라고 적어요? 자, 견디어라고 적기도 하지만 자, 견뎌라고 지금 적고 있다고. 발음도 견뎌겠죠. 자, 여기서 일어난 현상은 자, 우리 수능의 관점이기 때문에 모음 축약이라고 하지 말고 자, 이라는 반모음과 어라는 반모음이 만나서 자, 여라는 이중 모음으로 교체된 거야. 자, 이걸 우린 반모음화라고 냈겠지. 자, 이런 교체 현상을 말하는 건데 굳이 반모음화라고 하는 용어를 알지 못하셔도 자, 2번 선지에 보면 다녀와 어울리려고는 모든 니은의 사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다녀는 다니다라고 하는 말에 어가 결합을 했고 자, 여기서 이랑 어와 같은 자, 견디어랑 동일한 결합형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어울리려고를 우리가 현태소 분석을 하면 자, 어울리다라고 하는 말. 자, 그다음 려고라고 하는 목적의 연결어미죠. 자, 이 친구가 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이와 우리 이와 어라고 하는 단모음의 결합형을 볼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 어울리려고는 아무런 의문의 변동도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울리려고를 제외해 줘야 되는 선지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다음 우리 37번.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친구를 보면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이의가 있어야 돼. 피동전미사에 결합한 피동사. 그다음 서술어로 기능하는 암기 문장. 뭐겠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야, 그지? 자, 그러면 니은을 찾기 위해선 주어 서술어 구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디귿은 본용언과 보조용언. 그러니까 보조용언 구문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
자, 알아야 되는 개념 조합이 조금 많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틀린 게 5번인데, 5번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자, 봐봐.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버렸대요. 자, 디귿은 실현이 됐대. 자, 디귿은 실현이 됐는데, 자, 그 뒤에, 자, 기억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지. 자, 여기서, 자, 보자. 디귿이 보조용언. 자, 그리고 기억은 이제 피동사가 있느냐 여부인데, 자, 맨 마지막 서술에 그게 다 있죠. 자, 걸려버렸다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자, 감기에 걸린 거지 감기에 버린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보조용언 구문인 건 맞아.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근데 기억은 피동사가 없대. 근데 있어요. 자, 감기에 걸리다라고 할 때, 자, 지금 걸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자, 이 친구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되겠냐? 어죠. 자, 우리 리가 사동사로 쓰이기도, 사동의 전미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걸게끔 만든 상황은 아니지. 자, 감기에 내가 걸리고 당한 거기 때문에, 자, 일종 피동전미사가 잘 쓰인 거야. 자, 그러면 X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요거 O로 정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맞아? 자, 그래서 37번이 5번인데, 자,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다 오래 걸리는 건 1번부터 따라가면서, 자, 이게 기억이 실현됐는지 니은이 실현되지 않은 게 맞는지 이걸 다 점검하면서 풀어야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5번부터 보지는 않잖아. 그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만약에 이게 선지가 1, 2번 안에서 놀았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분석을 철저하게 잘 했다면. 자, 그 다음 38번. 자, 제가 38번은 조금 딥한 개념이 필요하다 했죠. 자, 이 개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가지 종류가 더 있어. 자, 근데 너네들이 이걸 이제 내 설명 말고는 거의 배우지 못하는 게, 학교에서 언어와 매체를 다루지 않으면 이 개념까지를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과정에서 교과서에서 볼 일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못 배우고 넘어가는 걸 수 있거든. 자, 관형절의 종류는, 자,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둘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 관형, 사형, 전성함이 은는을 던 니은, 리을을 표지로 해서, 자, 이렇게 안긴 문장을 묶어주는 연습은 이제 뭐 저학년 때 많이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친구, 이 안긴 절이, 자,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입니다. 자, 요렇게 해석을 했잖아. 자, 근데 여기서 요 체언 있죠, 요 체언. 자, 요 체언은 이 관형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체언을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생략된 성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는 생략된 성분으로서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동격이고 뭐가 관계냐면, 자, 생략된 성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요 친구가 관계 관형절을 말하고요. 자, 요 체언을 안쪽으로 넣을 수 없다. 요걸 동격 관형절로 해석을 해.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면 되는데, 자, 생각보다 답이 1번이었기 때문에, 자, 금방 나와요. 그럼 우리 비교 분석 정도만 한번 해보면 되겠다. 1번에서 3번만 갈 거야. 자, 봐봐.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자, 여기 던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자, 기억이라고 하는 뒤에 수식되는 체언을 안쪽에 넣을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자, 봐봐. 자, 그들은 함께 어울렸다. 자, 요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봐봐. 자, 그들은 함께 어울렸다에 기억이 끼어 들어갈 자리가 있니? 없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동격 관형절이야. 자, 지금 여기 기억과, 자, 니은에, 자, 기억 설명을 보면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대. 이거 관계 관형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니은은 자동으로 동격 관형절이 되는데 지금 기호가 기억에 있죠. 자, 1번 문장은 동격 관형절인 니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자, 그러면 나머지 볼까요? 자,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라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일어난을 묶어주면, 자, 뒤에 있는 사건을 꾸며주겠죠. 자, 이 사건을 앞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 박물관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살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다? 관계 관형절이기 때문에 기억으로 가는 게 맞아. 자, 하나 더. 자,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대. 자,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 단점을 끌어넣을 수 있을까?
넣지 못할 거예요. 넣을 자리가 없어. 자, 그래서 이거 니은이 맞아. 하나 더. 자, 언론에서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끝나다라고 하는 말에 가능성을 넣을 수 있을까? 아닐걸? 자, 그래서 동격 관형절이야.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자, 하나 더인데 다 봤죠? 자, 보면은 자,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했다, 한다. 자, 요 말에 경험을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니은이라는 동격 관형절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상 자, 이 1번부터 5번 중에 관계 관형절은 2번밖에 없어. 자,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다라고 가는 거야. 자, 이것도 이제 만약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제 수식받는 명사가 생략된 뭐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아니면은 될 수 없다. 이걸 보고 아, 이거 관계 관형절, 동격 관형절 문제라고 바로 인식한 사람은 선지를 바로 가요. 선지를 바로 가서 이게 관계인지 동격인지를 바로 해설을 했다고. 그러면은 38번 문제 푸는데 사실 1분 채 안 걸려. 실제로. 자, 1분은 무슨 30초도 안 걸리겠다. 자, 근데 학생한테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학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 요런 개념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보면 돼요. 자, 보면 되는데 이게 연계랑은 좀 별개로 이게 나왔는데 수능에 또 나올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어와 매치까지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39번을 보면 자, 이것도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치? 자, 근데 자, 그것만 잘 견지를 하자. 자, 우리가 이제 39번에 이 친구 답이 3번이었죠. 3번인데 자, 결국 을과 르를 어떻게 붙일 거냐라고 하는 말이잖아.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이 아래아를 쓸 거냐 을을 쓸 거냐라고 하는 건 가장 마지막에 봐. 자, 하기 전에 을 계열인지 를 계열인지부터 먼저 구분을 하고 가셔도 돼요. 자, 여기 둡게, 발알, 염규, 아바님, 꿈, 벼로. 자, 이게 중세든 현대든 을과 르를 구분하는 기준은 앞말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현대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받침이 중세에는 있고 현대에 없는 게 있죠.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둡게는 를 계열, 발알은 을 계열, 염규는 받침이 없으니까 를 계열, 아바님은 을 계열, 자, 꿈은 을 계열, 벼로는 를 계열. 자, 요렇게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자, 그다음 자, 요 아래아랑 을을 구분하는 기준은 양성 모음이니 음성 모음이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앞말에 바로 인접하는 모음의 자, 성질을 비교만 하면 돼.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 딱 하나. 아바님 같은 거. 자, 아바님 같은 걸 보면 자, 님이라고 하는 말에 이라는 모음이 있죠. 자, 요 친구를 우리가 중성 모음이라고 알고 있고 만약에 요 배경 지식이 중성 모음은 자, 양성과 음성 모두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를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겠지만은 자, 그게 아니어도 정보는 선생님이 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의 두 번째 말에 보면 자, 중성모음 이인 체어는 어떤 형태와 결합했나요? 라고 하니까 모음조화랑 무관하게 받침 유무로만 조사가 결정되면서 자, 을을은 물론 을을 자, 아래아를 쓰는 것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아바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을 계열이었죠? 그러면 아바님은 자, 을을 써도 되고 을을 써도 된다. 요 말이야. 자, 이것만 잘 알면 자, 우리 3번을 바로 보세요. 자, 3번에 자, 디귿에 들어갈 단어는 아바님과 꿈이다. 자, 디귿 보세요. 을이죠. 아바님은 을과 아래아를 둘 다 쓸 수 있고 꿈은 자, 우라고 하는 말이 음성 모음 계열이기 때문에 자, 요 을만 가능하겠지. 어쨌든 공통적으로 을이 들어가니까요. 자, 그래서 3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우리 문제의 매체. 자, 문제의 매체. 매체는 어쩔 수 없다. 진짜 이 언어보다요, 언어 파트보다 꼼꼼함을 더 기르는 수밖에 없어. 진짜 사실 그게 다야. 모든 글을 읽을 때도 별게 있나. 자, 우리 40번 문제 봐봐. 자, 언어는 이제 저도 언어 이제 매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지문을 먼저 읽는 게 맞냐 아니면은 이제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맞냐를 나도 항상 고민을 해. 근데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일단 내가 먼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드러난 표면적인 정보만 분석하는 문제가 맞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내가 풀어본 매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학생들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이 매체에 나온 이제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먼저 한번 읽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적용을 다 해봤거든. 예를 들어 이제 이거 풀 때가 난 오히려 그거였는데 40에 43번 있죠.
요거를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봤어. 너무 헷갈려. 왜? 그 정보만 찾으려고 하니까 전체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차근차근 지문 먼저 읽고 문제를 봤는데 그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나아요. 자,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일단 40에서 43은 보통 매체 문제 풀 때는 그래도 그냥 이게 매체네 이런 거 말고 여기 나오는 공동문서다 그리고 누리소통망 대화다라고 하는 매체가 뭔지는 좀 체크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쭉 우리는 읽었다는 가정하에 40번 해볼게요. 자, 40번에 자, 가에서 나에 나타난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이 친구 답이 5번이었나요? 자, 5번에 보면 나에서는 자동 저장됨을 알려주는 표지를 통해 자, 사용자가 정보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가 이제 우리 예를 들어 카톡방이잖아. 단톡방인 것 같아요. 단톡방인데 자동 저장됨을 나타내는 표지를 내가 카톡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 그게 있었다면 몇 시 몇 분까지의 대화가 기록됨 요런 말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일단 자동 저장됨을 알려주는 표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언제 우리가 꼼꼼하게 이 대화 내용을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없다는 걸. 자, 그래서 정보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애초에 그 표지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41번. 자, 41번은 자, 우리가 1번이었는데 요거는 선지가 1번이라서 너무 빨리 답이 나온 거 아니야? 라고 나도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보고 했는데 자, 재균과 채현의 공통된 이해에 소민이가 이제 동의를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그런 말이 있잖아. 자, 재균과 채현의 말 이후에 그러니까 자, 아래쪽이죠. 자, 서로 다른 책을 선정하자는 건 모둠마다 각각 다른 책을 선정하자는 뜻이지. 자, 그러니까 한 모둠 구성원은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거고 다른 모둠이 선정한 책은 읽을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라고 자, 본인이 이해한 뜻을 확인하고 있고 자, 거기에 소민이가 그래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공통된 이해. 우린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 그래 맞아. 자, 이런 표현으로 동의를 자, 표현을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42번. 자, 42번은 자, 우리가 답이 4번이었나? 자, 4번을 보시면 자, 형용사 그렇다를 통해 준모가 제시한 모둠활동 기록 방법이다. 자, 이런 문제 볼 때 우리 매체 중에 하나는 문법 관련된 문제가 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그렇다가 형용사가 맞느냐 아니냐 물을 수도 있어. 자, 근데 일단 형용사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자, 형용사 그렇다가 리을에 있대요. 자, 리을 한번 봐봐. 자, 리을이 어딨죠? 자, 네가 활동 계획서에 쓴 댓글 봤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할 때 그렇게가 있죠. 자, 그런데 뒤에 준모가 제시한 모둠 활동 기록 방법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한이라고 하는 말은 준모가 활동 계획서에 쓴 댓글의 내용을 봐야죠. 맞아? 자, 그러면은 가로 가야 된다고. 자, 어디 있어요? 자, 이 앱을 안 써본 친구들은 생소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말이죠. 제안이 아니라 댓글 부분이니까 그러면 생소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말은 모둠 활동 기록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제시니까 제안을 봐야 되나? 자, 그리고 밑에 준모의 다른 말도 봐도 자, 학교 도서관에서 단체로 대화하기를 각자 준비하기로 제안한다. 뭐 이런 거니까 딱히 모둠 활동 기록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틀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 43번 문제 봅니다. 자, 보면 나를 반영해 아래와 같이 가의 내용이 재구성되었다라고 할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죠. 자, 1번을 바로 보시면 자, 활동명은 활동 기간을 고려한 준모와 소민의 대화를 반영해서 독수하고 토론하고가 독수하고 대화하고로 수정되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수정한 이유를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그쵸? 여기 보면 자, 우리 활동은 책 읽고 다양한 의견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데 토론을 넣어도 될까? 그러니까 토론의 정의에 맞지 않는 활동이기 때문에 바꾸자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죠. 자, 근데 1번에는 활동 기간을 고려한다라고 하니까 활동 기간과 관련된 내용은 딱히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두 개입니다. 자, 44번이랑 45번. 자, 44번은 역시 또 4번이네. 자, 4번에 보시면
자, 작성자와의 온라인 대화와 관련 있는 리을을 활용하여 신입부원 모집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지연과 대화할 수 있다. 자, 이게 쓱 보는 친구들은 자, 리을을 보면 작성자의 채팅이고 자, 작성자가 지연이니까 지연이랑 대화할 수 있네 라고 본다고 그지? 자,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보세요. 자,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 자유의견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지. 자, 자유의견 달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 위에 나오는 신입 부원 모집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말도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라고 했지 신입 부원 모집 기준에 대한 자유의견 주세요라고 한 말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고 자, 그다음 마지막 45번입니다. 자, 이 친구는 자, 2번을 보셔야겠죠. 자, 2번을 보면 정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안내하기 위해 봉사할 장소들을 구별해 시각화했대. 자, 정민의 의견을 한번 봐야겠죠. 자, 어디니? 우리가 교육받는 땡땡구 보건소는 건물 이미지로 제시하면 될 듯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건소를 이미지로 제시한다. 자, 그러면 장소들을 시각화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네모 박스를 보셔도 자, 배우는 곳 보건소. 자, 그리고 나누는 곳 무료급식소 경로당 요양원이니까 쉽게 말해 이제 봉사할 장소들을 구별해서 시각화했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리지는 않지. 자, 그런데 위에 보면 봉사활동 장소를 안내한대. 자, 우리 장소 안내가 무슨 말이야?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려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은 주로 뭘 쓰는 게 맞아? 약도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 그림만 딱 주고 여기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약도나 아니면 찾아가는 길에 대한 안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선 2번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즘 일하기보다 이제 일단 6월의 매체의 이제 유형이나 아니면 이제 방향성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 지문도 요즘 다 그래. 이제 잘라서 읽고 푸니 자, 그런 개념을 조금 내려두시고 자, 지문의 모든 내용과 정보와 맥락을 이해하고 나서 문제로 접근한다. 자, 요런 이제 맥락성을 계속 좀 끌고 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선지를 너무 이제 슥슥슥슥 보고 그냥 체크를 하지 말고, 이 단어가, 특히 이제 답이 안 보일 때, 이 단어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걸 지금 틀렸다 맞았다를 뒤집지 않았을까? 그냥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의심을 많이 해봐야 의심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의심의 속도가 빨라져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야 독해 속도가 붙는 거야. 만약에 그냥, 그 쓱쓱쓱쓱 이게 만약에 독해의 속도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속독인데 속독은 빨리 읽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빨리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라고. 빨리 읽는 건 나도 해. 스르륵 그냥 책 이렇게 한 300쪽짜리 펴놓고 스르륵 하면 읽었다고는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이해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푸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체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 고생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목요일 날